이번 영상의 내용은 제가 작년에 대학원 생활하면서 준비했었던 한 과제의 주제인데요. 그 주제란 바로 포스트 팬데믹, 즉 코로나 이후 시대의 공공 공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 사태가 일어난다면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공간과 장소의 분야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공공장소에 요구되는 새로운 조건을 소개합니다. 사회적 거리, 세계적 폐쇄, 무력감과 공포, 고립과 외로움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만연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공공장소에 요구되는 새로운 조건에 대하여 환경 조경의 측면에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환경 디자인 분야가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 계획 및 설계의 가장 큰 과제는 방역 대응에 유리한 환경 창출입니다. 그러한 환경 창출을 위해 세 가지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내와 실외입니다. 두 번째, 개인 간 거리와 영역성입니다. 세 번째, 물리적 밀도와 사회적 밀도입니다. 앞서 살핀 세 가지 고려 요소를 토대로 방역 대응이 불리한 환경 조건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환기가 어려운 실내, 좁은 개인 간 거리, 혼재된 영역성, 높은 물리적 밀도, 높은 사회적 밀도는 감염 확산 예방에 매우 불리한 환경 조건입니다. 앞서 살펴본 불리한 조건을 역으로 뒤집으면 방역 대응 및 사회적 기능 유지에 유리한 환경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환기가 수월한 오괴를 우선시하는 것, 그리고 넓은 개인 간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뚜렷한 영역성을 설정해주는 것, 물리적 밀도를 저감시키는 것, 적정 사회적 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리적 밀도는 사람과 사람 간의 실제 공간적 밀도로서 낮출수록 감염 예방에 수월합니다. 또한 사회적 밀도는 물리적 밀도와 달리 사람 수와 관계없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교류와 접촉이 일어나는지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낮은 물리적 밀도를 유지하되 적정한 사회적 밀도를 고취함으로써 감염은 예방하고 사회 경제적 기능은 유지하는 복합적 해결책이 요구됩니다. 앞서 살펴본 방역 대응 유리 환경 조건을 한 문장으로 함축하면 이와 같습니다. Less traffic and more outdoor activities.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공간 디자인 원칙 첫 번째, 메타포리컬 플레이스, 즉 은유의 공간입니다. 비일상의 일상화를 위해 코로나 대응 구조물의 낯설고 거부감 드는 모습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은유의 공간은 방역 대응 시설의 기능을 함축적으로 은유하는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원칙 두 번째, 환경 그래픽입니다. 이용자의 행동을 조절하기 위한 시각적 기호는 방역 대응을 위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공간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칙 세 번째, 세퍼레이트 스트럭처입니다. 공간을 개인적 공간으로 분할하기 위한 분리구조물은 방역 대응을 위한 공간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원칙이 반영된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하코네에 위치한 폴라 뮤지엄입니다. 폴라 뮤지엄의 매표소 앞 홀에 설치된 사진 속 조형물은 방문객의 이동 동선을 격리하고 조절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물을 디자인한 에리는 코로나 이후 벨트 칸막이를 따라 질서 정연하게 티켓 카운터에 줄지어 있는 사람들의 광경은 이제 전국 박물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이것은 예술을 감상하려는 관람자에게 적합한 경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개인 간 거리 두기를 위한 벨트 칸막이는 시각적으로 매우 단절적이며 위협적이고 경고적인 이미지를 띄어 박물관과 미술관의 예술 감상에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방역 경고성으로 인해 경직되고 침체된 공간을 탈피하여 보다 부드럽고 유연한 박물관 홀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앞의 이미지와 같은 벨트 칸막이 대체 시설물을 디자인하였습니다.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진부한 조형의 격벽과 같은 기존의 벨트 칸막이를 대체할 이 시설물은 특유의 리듬감 있는 형태로 불규칙 속 규칙을 강조합니다. 이 시설물을 따라 걸으면 개인 간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방역 기능이 갖는 진부하고 차가운 인상을 틀지우고 리듬감 있는 형태로 격벽을 은유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을 통해 공간 분리를 은유하고 조형적 유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폴란드의 체커보드 파크입니다. 이 공원은 방문객 그룹을 억압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형태로 이격시키는 방안을 보여줍니다. 체커보드 파크는 이름과 같이 사회적 거리 요구사항과 동일한 크기 6피트의 격자 모양으로 공간을 구성합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격자와 이용할 수 없는 격자를 구별하여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동과 출입을 금지하는 벨트와 칸막이 시설물 사용을 지향하고 조경 배식적 차원에서 공간의 분할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와 같이 키높은 잔디를 깎은 큐브와 깎지 않은 큐브로 나누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구별하는 아이디어를 만들게 됩니다. 이 방법은 매우 경제적이며 환경 친화적이고 부드러운 인상을 줍니다. 특히 이 자체로 디자인적 요소가 됩니다. 북악 전망에서 내려다보면 대지 예술적 요소로 보입니다. 그리고 눈높이 전망에서 바라보면 격자 공간의 경직성이 부드럽게 완화되어 자연스러운 경관이 됩니다. 체커보드 파크 사례를 통해 잔디 광장의 경제적이고 아름다운 팬데믹 설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뉴욕의 하이라인입니다. 하이라인은 팬데믹 이후 단순 명료하고 효과적인 환경 그래픽 디자인으로 팬데믹 사태를 해결하였습니다. 펜스타그램이라는 환경 그래픽 디자인 그룹은 하이라인의 안전한 재개장을 위한 환경 그래픽을 개발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푯말과 스티커로 구성된 환경 그래픽은 연두색의 원 형태를 취합니다. 바닥면과 벤치 등에 붙여진 연두색 원형 스티커는 등 간격으로 배치되어 보행자 간 거리를 가늠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벤치와 같은 휴게 시설물에도 부착되어 있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과 사용 불가능한 시설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 외에 하이라인의 인원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시간 조정된 엔트리 시스템을 구비하였고 진입 입구는 단 한 곳으로 한정하여 방역 대응에 유리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하이라인의 환경 그래픽 사례는 공간 이용의 가이드라인을 온화하게 제시하는 디자인으로 전망에 방해되지 않는 은은한 시각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폴라 뮤지엄의 사례는 공간 분리를 은유하고 조형적 유희를 체험할 수 있는 분리 구조물입니다. 다음으로 체커보드 파크는 격리 구조물에 거부감이 없도록 분리의 은유가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하이라인은 공간 이용의 가이드라인을 온화하게 제시하는 환경 그래픽입니다. 각각의 공간 설계는 방역 대응 기능을 심미적 경험으로 승화하는 디자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방역 대응 및 기능 유지에 유리한 환경 조건을 소개하였고 낮은 밀도와 5궤 활동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가지의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공간 디자인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은유의 공간, 두 번째로 환경 그래픽, 마지막으로 분리 구조물입니다. 즉, 환경 디자이너가 실천할 수 있는 팬데믹 이후 공공 공간에 요구되는 새로운 계획이란 방역 대응 및 기능 유지에 유리한 환경 조건을 충족하고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공간 디자인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크 헬스 인프라 구축 전략 4가지 중 첫 번째인 공간 설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용자 관리, 공간 프로그램, 공원 관리의 측면에서는 또 다른 내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주제는 전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기록을 잘 남겼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쪼록 이 영상의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더 감사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